문제달인 신혜선입니다. 23년도 2회 제3과목 직업정보론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41번 다음은 직업정보 수집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을 비교한 표이다. 가로에 알맞은 거. 기억에 보시면 비용은 높고 응답자료의 정확성, 응답률 모두 높은데 대규모 표본 관리는 곤란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기억에 들어갈 것은 면접조사밖에 없겠어요. 3개 중에서요. 그리고 디귿을 보시면 니은은 다 보통이니까 좀 애매하고 디귿을 보시면 응답 자료의 정확성이 여기 낮다라고 되어 있어요. 응답률도 낮고요. 하지만 대규모 표본 관리는 용이하다고 나와 있으니까 디귿에서는 우편 조사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이 이렇게 답으로 나오면 될 것 같아요. 42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42번에 적용 원칙이 나와 있고요. 48번에는 산업 결정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이 두 개 항목이요. 2차 실기에서 직업정보론에 해당하는 그 내용 중에서 가장 빈출도가 높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적용 원칙에 대한 거 기본적으로 5개 외우고 가셔야 되고요. 산업 결정 방법에 대한 것도 5개 외우고 가셔야 되는데 적용 원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5개 외우실 것은요. 2차 실기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 생복 산수공으로 일반적으로 외우고 가시고요. 산업 결정 방법은 생존 계유단으로 외우고 가셔야 되는데 이 둘을 헷갈려서 적용 원칙에 생존 계유단, 산업 결정 방법에 생복 산수공을 쓰고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적용 원칙이니까 적이니까 기억으로 끝나죠? 그래서 생복 이런 식으로 해두시면 적용 원칙은 생복 산수공이구나, 산업 결정 방법은 생존 계유단이구나 잊혀지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적용 원칙 생복 요거 왜 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무슨 느낌 아니까 적 기억으로 끝나고 생복 기억으로 끝나니까 굳이 이런 설명까지 안 드려도 되잖아요. 여하튼 느낌대로 가시면 돼요. 1번에 생산 단위는 투입물과 생산 공정을 배제한 산출물만을 고려한다. 아니. 왜냐하면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이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해서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번은 틀렸네요. 2번에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세세분류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대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고쳐서 나와야 한다고 했었어요. 역시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3번에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 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다. 3번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생복 산으로 나와 있네요. 수까지 나와 있죠. 4번에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동일한 산업 활동을 자기 계정과 자기 책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다른 항목에 아니하니 같은 항목에 분류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쳐서 4번이 이렇게 고쳐야지 맞는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42번 이렇게 정답이 3번으로 나오게 되네요. 43번 한국 고용직업 분류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십진법 중심의 분류이다 맞는 것이고 직능 유형 중심이다 맞는 것이에요. 그냥 그대로 단편적으로 외워두시면 돼요.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3번에 대분류보다는 중분류 중심 체계이다. 아니에요. 대분류 중심 체계가 바로 고용직업 분류는 대분류 중심 체계인 것이에요. 3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4번에 직업분류의 기본 원칙인 포괄성과 배타성을 고려하여 분류할 때 맞는 내용이네요. 44번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채용 정보 중 기업 형태별 검색에 해당하지 않는 것. 기업 형태별 검색은요. 이렇게 4, 5자 암기로 우리가 외웠었어요. 앞에 4자죠. 대강, 외, 벤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가공코일청 이렇게 뒤에 5글자니까 좀 빨리 읽는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외워보면 기업별 검색은요. 대강, 외, 벤, 가공코일청 이렇게 대강, 외, 벤, 가공코일청 하시면 답이 곧바로 나오게 될 것이에요. 금융권 기업이라는 것은 없어요. 45번
공공직업정보의 특성에 해당되는 거, 우리 민간직업정보와 공공직업정보 비교 분석 국지부에서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45번 2번 회차 문제는 공공직업정보의 특성이에요. 1번에 필요한 시기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한시적으로 신속하게 생산 제공된다. 민간직업정보이고요. 2번에 특정 분야, 벌써 이렇게 나와 있죠. 특정 분야 및 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특정 분야가 아니군요. 특정 분야 및 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산업의 직종을 대상으로 한다. 그럼 이게 2번이 답이겠네요. 3번, 정보 생산자의 임의적 기준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관심이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당 직업을 분류하는 거 역시 민간 직업 정보예요. 유료로 제공되니까 역시 민간이고요. 공공직업 정보는 무료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돼야 되겠네요. 46번,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와 직능 수준이 틀리게 연결된 것은, 우리 이거 했었죠. 뭐냐면 관리자나 그리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제4 직능 수준 필요하거나 혹은 제3 직능 수준이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는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그리고 단순 노무 종사자, 그리고 군인, 이렇게 나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관리자나 전문가는 제4 직능 수준 혹은 제3 직능 수준이 필요하고, 사서 판농 기장은 제2 직능 수준이고, 단순 노무자는 제1 직능 수준이고, 군인은 제2 직능 수준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3번에 틀렸어요. 농림업 숙련 종사자도 제2 직능 수준이 필요한 것이죠. 47번,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생산 단위의 활동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와 있는데, 2차 실기에도 최근 들어서 22년, 23년에 23년은 안 나왔군요. 21년, 22년에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니까 잘 봐두시기 바래요. 1번에 모 생산 단위의 생산품을 포장하기 위한 캔, 상자 및 유사 제품의 생산은 보조 단위로 본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보조 단위로 보는 거 아니에요. 별개의 단위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보조 단위가 아니라 별개의 활동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 틀렸네요. 2번에 주된 산업활동이란, 생산 단위 활동 형태 3개 쓰고 설명하셔야 했을 때 이렇게 주된 산업활동 이렇게 쓰시고, 부차적 산업활동 쓰시고, 보조활동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3개를 필연적으로 외우셔야 되는데 1차 때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가볍게 눈에서만 익혀두시면 돼요. 주된 산업활동이란 산업활동이 복합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큰 활동을 의미한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주된 산업활동이라는 이름이 붙었겠죠. 부차적 산업활동은 주된 산업활동 이외에 재화 생산 및 서비스 제공 활동을 의미한다. 보조활동은 회계, 운송, 구매, 판매 촉진, 수리, 서비스 등이 포함되는 것이 바로 보조활동이다. 2번, 3번, 4번의 이 지문을, 보기 지문을 잘 파악해 두시기 바래요. 48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결정 방법, 우리가 생존계유단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1번에 생산 단위의 활동은 그 생산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1번 맞는 것이죠. 그리고 2번이요. 계절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 시점에 경영하는 사업과는 관계없이 조사 대상 기간 중 산출이 가장 많았던 활동에 의해서 분류된다. 2번도 맞는 내용이네요. 3번에 다니는 사업체의 보조 단위는 그 사업체 일개 부서로 포함해야 되겠죠. 보조 단위니까 별도의 사업체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별도의 사업체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개 부서로 포함한다. 그 정확한 표현을 살펴보면요, 다니는 사업체 보조 단위는 그 사업체 일개 부서로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뒤에 내용을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되겠네요. 3번이 정답 틀린 내용이고요. 4번에 휴업 중 또는 자산을 청산 중인 사업체의 산업은 영업 중 또는 청산을 시작하기 이전의 산업활동에 의해서 결정하며, 설립 중인 사업체는 개시하는 산업활동에 따라서 결정한다.
3번 틀린 내용이고 잘 받으시기 바래요. 49번. 직업정보 분석 시에 유의사항이 아닌 것. 직업정보원과 제공을 제시해야죠. 그래야 신뢰성이 있죠. 믿을만한 것이가 아닌가. 2번에 동일한 정보라 할지라도 다각적인 분석을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3번. 전문 지식이 없는 개인을 위해서 비전문적인 시각에서 분석은 아니에요. 분석하는 사람은 전문적인 시각에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신 일반인에게 제공할 때 좀 평이한 용어들을 써서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라 평이한 용어를 사용해서 제공한다는 것이지, 분석할 때는 전문가가 전문적인 시각에서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4번의 분석과 해석은 원자료의 생산일, 자료 표집 방법, 대상, 자료의 양 등을 검토해야 한다. 당연한 거겠죠. 50번. 한국직업사전에서 제공하는 부가 직업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 부가 직업 정보 13가지 있다고 했었어요. 정규 교육, 육체 활동, 숙련 기간, 직무 기능, 작업 강도, 작업 장소, 작업 환경. 이 착착장 순서 밖에 상관없잖아요. 그 다음에 자격 면허, 유사 명칭, 관련 직업, 조사 연도, 표준 산업 분류, 표준 직업 분류, 그리고 없는 표 하나 이렇게 놓으면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작작작에 맞춰서 일부러 집어넣은 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육점에서 숙직은 장착하고 자유롭고 관조하듯이 표필 떠나거나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래서 정육숙직, 작작작, 자유관조, 표표표 이렇게 13가지가 있는데, 이 13가지 중에서 2차 실기에 5개를 쓰시오. 5점짜리 출제된 바 있고요. 6개를 쓰시오. 이렇게 6점짜리로 출제된 바 있어요. 이 명칭만 갖고도요. 그리고 이 내에서 육체 활동에 대한 것이 2차 실기에, 이 육체 활동만 단독적으로 2차 실기에 출제된 바 있고요. 숙련 기간도 나왔었고, 이 직무 기능이 최근에 거의 2년간에 계속 그 2년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작업 강도도 역시 나왔던 것이에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 있단 말이에요. 1번의 정규 교육은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정규 교육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당 직업 종사자의 평균 학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규교육은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정규교육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당 직업 종사자의 평균 학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평균 학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1번 틀렸네요. 2번의 숙련기간은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해당 직업의 직무를 평균적인 수준으로 스스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교육기간, 훈련기간 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에 작업 강도는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육체적 힘의 강도를 나타내며 심리적, 정신적 노동 강도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요. 맞는 거고, 관련 직업은 본 직업명과 기본적인 직무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으나 직무의 범위, 대상 등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직업이다. 그래서 2, 3, 4번 잘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래요. 51번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주요 산식으로 틀린 것은 1번 좋고 2번 좋아요. 그리고 고용률 15세 이상 인구 수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 이것도 좋은데 4번 해보세요. 실업률은요 15세 이상 인구 수가 아니에요. 실업률과 취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수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 하면 실업률이고, 취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수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 하면 취업률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어. 고용률이 좀 특이한 거라고 했었어요. 고용률은 취업률과 실업률과는 달리 15세 이상 인구수가 분모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사실이요. 52번. 질문지를 사용한 조사를 통해서 직업 정보를 수집하고자 한다. 질문지 문항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에 객관식 문항의 응답 항목은 상호 배타적이어야 한다. 그렇겠죠. 객관식 문항으로 주어져 있는데 그 응답 항목이 서로 배타적이어야지 답을 낼 수 있겠죠. 서로 유사한 내용이면은 뭐 그 음식점의 맛은 어땠습니까? 했는데 1번 맛있었다.
2번 괜찮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상호 배타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2번에 응답하기 쉬운 문항일수록 설문지 앞에 배치하는 것이에요. 쉬운 문항일수록요. 3번 신뢰도 측정을 위해서 짝으로 된 문항들은 함께 배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신뢰도 측정을 위해서 짝으로 된 문항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대충 읽지도 않고 대충 찍는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신뢰도 측정을 위해서. 그래서 3번이 이렇게 정답이 되고요. 이중 질문과 유도 질문은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53번.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학과 정보 중 사회 계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의 문헌정보학과는 문헌정보학과, 심리학과, 철학과, 그리고 사학과, 영어, 영문, 국어, 국문, 불어, 불문 등은 모두가 인문 계열에 해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머지가 사회과학 계열에 해당하는 경찰행정, 국제학부, 지리학과, 정치, 외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54번.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2번, 지금 2번 보세요.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는 직무의 유형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구성했다는 거. 3번 읽어보시면 쉽게 알 수 있고요. 4번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수준 체계는 1수준에서 5수준의 5단계 아니에요. 1수준에서 8수준의 8단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8단계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꿰뚫어 보기 보시면 8수준을 이렇게 보시면은 최고도의 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7수준은 그보다 아래 단계니까 전문화된 이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수준을 이렇게 보시면은 2수준은 일반적인 지시와 감독만 해도 된다라는 것이니까 쉽게 이해가 가요. 1수준은 가장 낮은 수준이니까요. 구체적으로 지시사항을 내려줘야 되고요. 철저한 감독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6, 5, 4, 3이 무지 헷갈려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6도 5포 412 3대라고 외웠어요. 6수준은 독립적인 권한, 5수준은 포괄적인 권한, 4수준은 일반적인 권한, 3수준은 제한된 권한에서 6도 5포 4일 3제 이런 식으로 외우면 좀 편하게 외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요.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 이렇게 그냥 눈으로 익혀두시면 돼요. 1차 필기를 보고 찍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문제 지금 답은 이게 4번이 틀린 것이다. 55번.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우리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는 우리가 포주 최생이라고 했었죠. 주된 직무 우선의 원칙,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의 원칙, 생산 업무 우선의 원칙에서 포주 최생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원칙이 2차 실기에 나왔었는데요. 지금 콕 집어 해설해 보면 예시까지 나와 있죠. 교육과 진료를 겸하는 의과대 교수는 과연 의사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교육자로 봐야 되느냐 이런 것인데요. 교육과 진료를 겸하는 의과대 교수는 강의, 평가, 연구 등 이 교육이나 진료, 처치, 환자 상담 등 이 의료 분야죠. 이것의 이 둘의 직무 내용을 파악해서 이 의대 교수가 어느 것을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직무를 더 많이 관련 있느냐에 따라서 의사인지 아니면 교육자인지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원칙 순서대로 잘 외워두세요. 포주 최생이에요. 지금 4번에 조사 시 최근의 직업 원칙은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이라고 했었어요. 다취수조라고 했었죠. 다취수조. 다시 말해서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은 취업 시간 우선의 원칙, 그리고 수입 우선의 원칙, 조사 시 최근의 직업 원칙에서 다취수조예요. 그래서 4번은 바로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이다. 56번. 국가 기술 자격 종목과 해당 직무 분야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임상심리사 1급은 보건의료겠죠. 2번에 텔레마케팅 관리사는요. 경영, 회계, 사무 이거 아니에요. 텔레마케팅이니까 영업과 판매에 해당하는 거 쉽죠.
3번의 직업상담사 1급은 사회복지 종교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로산업기사는 농림업의 직무 분야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57번에 직업정보를 가공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시각적 또는 청각적 효과 첨가한다고 좋겠죠. 2번 직업에 대한 장단점을 편견 없이 제공해야지 장점만 장하게 늘어놓으면 그것을 직업정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낚시질하는 것이라고 했었어요.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되 표준화된 정보를 활용해야 되겠죠. 직업은 전문적인 것이므로 가능하면 전문적인 용어 아니죠. 일반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요. 일반적이고 평이한 용어를 사용해서 가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요, 일반적으로 읽어보고 답을 낼 수 있는데요. 각 과목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을 때는 3개,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이렇게 1개 정도 안 들어갈 때도 물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1~2개는 나와 있으니까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시고 해보시면 일반 상식 수준에서 답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58번 직업정보의 일반적인 정보관리 순서 우리 했었어요. 수분과 체제 축평 이렇게 했잖아요. 수분과 체제 축평 해서 딱 보시니까 정답이 1번은 나오죠. 수집, 분석, 가공, 수분과 체제 이렇게 체제 우리가 체계화와 축적은 이렇게 생략될 수 있다고 해서 여기 축적이 생략되어 있네요. 하여튼 수분과 체제 축평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답은 쉽게 나온다. 59번 국가기술 자격 중에서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는 서비스 분야는 무엇이냐? 응시 자격 제한이 없다고 했었어요. 우리 임상심리사와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는 거죠. 그리고 컨벤션 기획사도 2급이라면 제한이 없는 거지만 1급이니까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1급인데. 그래서 1번에 스포츠 경영관리사가 응시 자격 제한이 없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60번 내용 분석법을 통해서 직업 정보를 수집할 때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 내용 분석법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문헌을 참고하는 것이에요. 뭐 논문이라든지 서적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 쓰신 분이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걸 딱 생각해 보시면 장점이 아닌 것은 이렇게 했는데 정보 제공자의 반응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책이니까 장기간의 종단 연구가 가능하고요. 필요한 경우는 재조사도 가능해요. 역사 연구 등 소급 조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강의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